오늘의 주제는 호텔 신라 한진칼을 잡아라입니다. 뜬금없이 들릴 수 있는 한진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HDC 현산과 미래에셋에 의해서 인수될 가망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라든지 채권단에서는 굉장히 좋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HDC 현대산업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간의 합종연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한진칼 그리고 HDC 현대산업, 미래에셋 그 외의 중요한 기업들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진칼과 그 외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합종연행에서 호텔 신라라는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진칼 인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항공, 레지던스, 레저, 면세점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한진칼을 인수하기 위해서 호텔 신라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호텔과 한국 최고의 항공사가 만난다라는 상징성은 이 두 회사의 시너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항공산업과 호텔 산업, 그 외의 면세점 산업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또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시하고자 싶은 내용은 럭셔리 호캉스 라인과 중저가 호캉스 라인의 투 트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텔, 항공, 면세점으로 연결되는 유통 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통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그 외의 제조, 유통 이런 식으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야놀자 등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경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업종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산업이 나의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산업은 지금 호텔 신라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면세점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 기내 면세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공 기내 면세점을 활용하여 면세 사업의 확장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면세점 사업으로는 확장에 한계가 있음을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다르게 델타항공과 연결된 스카이팀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 항공, 레지던스, 레저, 면세점을 이용을 해서 다국적 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HDC 현산
반도홀딩스는 이 업종의 항공업종 진출은 업종 간의 합종연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도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건설과 또 다양한 건설 쪽 업종들을 주로 하였지만 점점점 레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한진칼 주식을 5% 넘게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홀딩스는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듯하고 이것이 단순한 주식의 매입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매집을 했던 반도홀딩스의 판단은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굳이 한진칼을 얘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첫째, 1년 이내에 유동자금만 2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HDC 현산과 미래에셋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제시한 금액이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구주, 신주, 부채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잠재적인 부실로 본다면 5년 이내에 5조 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나머지 5조 원 정도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의 산업 구조라든지 국제 경제를 본다면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실 기업에 대한 감자와 증자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또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자가 없었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시킨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에셋과 HDC 현대산업에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래에셋과 HDC 현대산업을 거래하려고 하는 주주라든지 아니면은 거래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회사의 운명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기업은 동반 부실이 예상됩니다. 인수기업 위기관리 능력 부족 또는 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법정관리를 밟을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자의 저주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업계도 현대기아차와 유사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후에 아시아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시아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독점 문제는 국제 전략 컨설팅 펌에서 말하듯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그룹으로 운영되어야지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이 모두 나쁘다라고만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결국에 대한민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큰 항공사들도 대한민국을 시장으로서 활용을 한다면 굳이 대한민국에 두 개의 큰 항공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 논의는 경제적인 판단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게 바라본 경향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현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지분 28.9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 경영진은 이 부분을 굳건히 지키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호텔 신라가 한진칼을 잡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수지분으로 13%입니다. 평균 단가 3만 원으로 2,3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1대 주주가 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호텔 신라가 3대 주주만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 11월 12일 지분 현황을 본다면 현 경영진이 1대 주주로서 28.94%를 가지고 있고 2대 주주 KCGI 행동주의 펀드가 2대 주주로서 15.98%를 가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3대 주주로 10%, 반도홀딩스 계열 자회사들이 5.06%, 5대 주주 국민연금이 3.45%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주주들이 36.57%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텔 신라가 지분 13%를 획득하게 된다면 3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고 그러면서 2대 주주인 KCGI는 Financial Investment 부분을 차지하고 호텔 신라가 Strategy Invest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두 주주의 합으로만 본다면 28.98%로 1대 주주를 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델타항공과 반도홀딩스 계열 자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 두 회사의 지분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1대 주주 아니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대 주주의 경영권 인수 방법을 살펴본다면 현 경영진의 흠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 경영진의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과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또한 그 갑질 논란이 계속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은 교체되지 않았고 더 공고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 경영진은 전 회장의 상속세와 그리고 그 상속에서 이루어진 부분 중 일부가 증여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재원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반목을 하고 있고 또한 2대 주주는 FI 특성상 경영권 인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SI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KCGI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도 보여주었듯이 FI로서의 부분은 보여줄 수 있었지만 SI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KCGI가 본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 진짜 뜻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기업에서 아시아나항공을 그닥 중요한 또한 괜찮은 매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진칼 부분은 아시아나항공과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4대 주주와 5대 주주인 델타항공 그리고 반도홀딩스 부분은 어떨까라고 본다면 델타항공은 조인트 벤처 때문에 현 경영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항공은 순수하게 델타항공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 경영진보다 새로운 경영진이 델타항공에게 더 확실하게 조인트 벤처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익을 더 안겨줄 수 있고 주식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상대자가 나타난다면 현 경영진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델타 경영진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경영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3대 주주가 호텔신라가 된다면 이 부분 또한 호텔신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그 부분이 현 경영진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호텔신라에게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호텔신라의 이부진 대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현 경영진보다는 우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호텔신라가 항공업에 대한 노하우는 없다 하더라도 전문 경영, 항공 인재 영입으로 인해서 현 경영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HDC 현대산업과 미래에셋이 2조 5천억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너무나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호텔, 항공, 레저, 면세점으로 연결되는 HDC 현상과 미래에셋의 사업 구상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확인 포인트 3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승자의 저주에 빠지고 동반부실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HDC 현상과 미래에셋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첫째, 구주 및 신주의 가격 배분 문제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끝으로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부실 문제입니다. 부채, 노후 기재, 그 외에 새로운 리스 회계에 따른 부실 문제 등 다양한 위험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